먼저 국민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들지만 잠시 자리에 들어가주시고 태극기 없습니다. 마음속에 태극기 있다 생각하시고 묵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묵념. 예,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예, 차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래간만에 진짜 글 썼거든요. 한 1년 만에 글 쓰니까 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중원본 썼는데 총선에 대한 제 생각하고 이런 걸 좀 썼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 넘어 탄핵이다. 반갑습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총선으로 표출된 민심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퇴진이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 뒀고 민주주의 말살과 정적 제거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정치 검찰을 동원해 탄압만 일삼아왔다. 군사 국제보다 더 지독한 검찰 권력을 앞세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표적 수사를 통해 정적을 사기에 몰아넣고 정치를 실종시켰다. 민생은 미친 물가의 고통으로 실망하고 있고 경제는 폭망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입법을 외면하고 바른 소리에 입틀막 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아직도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호된 총선 해초를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꼼수를 부리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박근혜 정권 때 국전을 농락했던 최순실을 능가하는 제19 감싸기에 급급하고 존엄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의 사유는 넘쳐난다.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최명 순직 외압 사건, 양평 고속도로 변경, 듀얼백 수수 뇌물 사건, 도이치 주가 조작건, 고발 사주 의혹 등 의혹은 차고 넘친다.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에 신물난 국민들은 40총선에 민주당 등 야당들에게 192석을 몰아주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은 갈림길에 서 있다. 존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민주주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탄핵의 길로 갈 것인가? 끝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고 희망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탄핵만이 정답이다. 고집을 넘은 아집, 불통을 넘은 독선으로 수십 년간 지켜온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검찰 독재 정권을 국민들과 함께 힘모아 끌어내려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하여 바닥에 떨어진 국가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제가 이 세 개는 구호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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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입법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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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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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9일 자, 이제 변호사로 우리 서진수 이사장님의 변호사가 있겠습니다.
것처럼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민주유공자에 대한 여법인데 지금 다른 그동안에서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고유산법이 때 가지고 유공자를 예우하고 있는 것은 4.19, 그 다음 3.15도 유공자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18 강주, 그 외에는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그동안에 부마도 준비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이제 이게 이번에 유공자법이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육아약 중심으로 사망자, 그다음 뭐 행불자, 부상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부에서도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 쪽에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의 다툼들이 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그 사망자와 행불자를 육아에서 한 800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800명이라는 숫자가 제대로 좀 조사가 되고 그다음 정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업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 사망, 예를 들어서 뭐 뚜렷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 이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누구나가 다 합의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냥 뭐 이문사 뭐 그 기간 어쨌든 그 군사 독재부터 시작해갖고 김영삼 정권까지 한 97년, 98년 이때까지를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그 중에서 그 분신한 뭐 열사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 추산하고 파악하기도 8년까지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부도 선뜻 그 법안에 그 합의를 하지 못하고 동의를 못하는 것은 또 국회에서도 뭐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흔쾌히 그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게 통과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는 통과되더라도 우리한테는 뭐그 유리할 것 같고 지역이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법안을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법안은 사망자, 행불자, 뭐 상이자 이런 정도만 인정하는 그 유공자로 그 유공자를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 투옥됐던 부검자, 그다음 그 직장에서 쫓겨났던 해직자, 그다음 학교에서 쫓겨난 학사 징계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몇 년 동안 감옥 살고, 그것도 반복해서 뭐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한 뭐 거진 합산하면 10년 이상을 그렇게 수배 감옥 뭐 이런 식으로 다 한 사람들, 그 고생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 민주운동 유공자라고 그러면 제하고 인정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그 논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법안을 좀 정리해 가지고 사실 우리도 올린 법안은 처음에 올렸던 법안은 그 민주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9,800명 정도 한 10,000명 정도 이분들 다 그냥 유공자를 인정해 주라는 그런 법안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올리면서도 여러 이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 9,800명 중에서 뭐 여러 유형의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조사받았던 사람 뭐 한두 시간 조사받고 뭐 밥 몇 차를 먹고 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우리가 민주운동 관련자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그런 국가유공자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 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또 노동 쪽에 관련된 분인데, 그러니까 단순한 그 해서 노사 갈등으로 뭐 이렇게 파업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유상에 며칠 걸려가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러면 그걸 생존 투쟁이나 이런 쪽으로 안 보고 노동운동 쪽으로 안 보고 그것도 민주운동으로 그러면 포함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법안으로도 좀 나왔습니다. 그런 일부에서.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할 그 노동운동 중에서도 정말로 민주운동으로 볼 수 있는 노동운동들이 많습니다. 예. 그건 단순히 뭐 회사와 노사 갈등으로 인한 그런 노동운동뿐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정말 이건 그 노동운동이지만 민주운동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사건들, 그런 그 사업장들 이런 것들은 다 좀 우리가 수렴회가 될 수 있는 데로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해직됐거나 해고됐거나 그다음 뭐 강제 퇴출됐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오랫동안 부검청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구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서도 좀 논의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법안도 구제할 수 있는 것까지 딱 해가지고 22대 국회에는 이번에 이제 그 유공자법이 만약에 통과 안 되면 22대 국회에 새로 그쪽하고 합의해서 유가해. 그다음 뭐 이 단체도 우리 민주운동 단체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민주운동 동지뿐이 아니라 무슨 유신청산연대 뭐 해가지고 그 수십 개가 됩니다. 민주운동을 표방하고 지금 결성되어 있는 단체. 그래서 이 수십 개의 단체들을 우리가 제안서를 다 한 번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서 한번 모여서 민주운동 여기에 관한 부분 어떻게 어디까지 그 범위도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논의해가지고 합의는 그 속에서도 합의된. 그래 이제 지금 다 개별로 다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요시대 감옥 같은 76년부터 79년 사이에 뭐 긴급조치든지 이런 식으로 감옥 같은 사람들은 자기는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때가 민주운동이지. 내가 뭐 87년 후에 뭐 했더니 이게 무슨 민주운동이냐.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 어쨌든 딱그 섹터가 지금 부지에 받겠다고 하는 그런 쪽을 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내가 좀 만나면서 많이 논의가 돼서 나도 그 회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공동대표를 드리고 있어 좀 논의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이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도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뭐 서로가 안 받아주는 겁니다. 저 국회에서도 이걸 받아주려고 하니까 이쪽에 또 눈치 보이고 저쪽은 또 저쪽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 못 받아주고, 이건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 합의해서 하나를 이렇게 하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내년에 올 30일 때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하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제안서를 보내가 만나서 같이 좀 합의한 어느 정도 뭐 완전한 합의는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합의되는 선에서 그 법안을 공동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가 발의해서 올리는, 그래서 하나로 지금까지 뭐 여러 개 데서 막 법안이 올라갔거든요. 뭐 9만원 9만대로 올라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올라가고 육아육대로 올라가고 유신대로 올라가고 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국회에서도 사실은 정부에서도 판단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그러나 하나로 싹 합쳐가지고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합의된 안을 올리면 안 되겠느냐. 그럼 뭐 어서도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192석이라 안 됐는데 그 뭐 못하겠냐. 반려돼 오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된 안만 올라가면 그 제가 만나본 저쪽 국민당의 그런 데는 좀그 의식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내가 며칠 만나봤지만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반려돼도 아마 그 200석 이상은 그 다시 그 부결하면 해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 이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되는 사람, 특히 불경이 쪽에는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좀 국임다 위원들이지만은 좀 압력을 넣을 수, 힘을 좀 쓸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좀 내가 이렇게 한 8수만 이쪽에서 빼오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5월달 이 지난 6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모든 힘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 어찌 보면 그 우리 전국에 뭐 10개의 시도 이상 이렇게 조직됐다 하지만 울산시 규모 강력 단위로 보면 규모는 적지만 그 인재들은 울산이 아마 제일 많이 좀 이렇게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좀 정말로 그 여러 그 사회단체 뭐 이런 좀 합의된 속에서 좀 회원들 좀 많이 좀 확보도 하고 하나의 그 안을 내는데 좀 이런 그러고 이제 뭐 이번 선거 뭐 2개 받고 그러면 뭐 얻었다고 하지만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방 권력을 사실은 쟁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국회는 우리 뭐 저거야 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지방 권력을 장악하는 게 오히려 우리 활동하는 거 우리가 대접받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정부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우리 동제 자원 정도 같으면 그 울산 시장 정도는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뭐좀 당선될 수 있는 야권의 당대수 후보를 우리가 지원하고 만들어내는 대안을 좀 만들어내든지 그러니까 또 6개 가족과 6개 구청장 그다음 군수 정도는 그 중에서 뭐 전체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전략 기획을 좀 정해가지고 그런 기초단체장 정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지원하고 처음 좀 계획해서 그렇게 후보도 내고 그렇게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는가 싶은데 실제로 그게 해놓고 보면 그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진짜 유리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우리 동지에서 각 그 시도별로 동지에서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실제 그런 쪽 이건 뭐 정치학 그 관련 다른 사람 보면 네 정치학 관련하고 그 운동에는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정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규정되는 게 우리가 정치 속에서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분 그래서 정치인은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 우리 동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세대 아닙니까? 우리 민주운동 세대 이제 더 이상 뭐 우리 후배들이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뭐 나타나는지 그러나 정신 개선하자고 하는 쪽은 나타날지 몰라도 그 현장에서 뛰었던 현 세대의 민주운동 우리가 마지막 세대니까 마지막 세대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실제 그 지역에서는 그다음 또 중앙당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힘을 가진 그런 운동도 그 했던 이런 인물들이 지역에 좀 평가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결정이 돼서 힘이 있다는 좀 보여주고 이런 것들 했으면 그 실제 다음 세대를 또 이어서 되겠나 싶은데 그럼 울산을 특히 권하고 싶은 울산대는 이 지역 자체가 실제로 뭐 울산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그 특이한 지역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 울산 정도는 나는 그 힘만 잘 모으면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열심히 저도 만약에 좋은 후보가 울산에서 나오면 나도 울산으로 주소 옮겨가지고 울산에서 열심히 그 활동을 어떤 야도리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뭐 인사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기환 고문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십니다. 아, 인사말로? 갑자기 제가 갑자기 머리 줄 알았습니다. 민주운동동지회 2차 총회를 맞이했는데 사실 울산에 많은 분들이 계시면서도 자주 못 만나고 또 얼굴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왔으면 했는데 많이 못 왔습니다. 좀 재미있는 우리 동지회 같아서 그런 모임으로 또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님, 감사할 거 없습니까? 감사 보고 좀 해주십시오. 감사보고 돈이 있어야 감사보고 할 거를 좀 내십시오.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은 뭐 많은데 준비된 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업 다음에 내비 소개, 인물 소개가 있는데 일단 우리 임원진들은 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울산 지역에 임원진들. 일어나시죠. 전정모 대장님 그리고 한계한 목사님은 우리 고모님이시고 그다음 공무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부회장님 그다음에 장군위원이신 우리 윤덕권 의원님 그리고 감사이신 우리 김진국 감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2022년부터 2022 잠깐만. 네. 윤덕호 시의원하고 지역에 오신 분 소개. 부산에서 오신 우리 동기님들 일어나 주시죠. 죄송합니다. 이영경 동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영경 위원장님하고 이를 왜 몰라 갑자기 버벅거리고 이제.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은경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여태가 여자로 생각했어요. 계속 왜 여자분이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부산에 오신 우리 동민님들 아무 나와서 인사하시죠. 아무리 걱정하지만 그래도 나와가지고 얼굴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죠. 제가 가까운데서 왔습니다. 저는 부산지에 본인도 안 받는 문민철입니다. 김영기 동기, 그다음에 차기 우리 부산지에 회장님이시고 신백영 동기, 홍일정 이제 정영 동기. 반갑습니다. 차기 회장님. 박기 회장님 인사만. 힘도 안 됐어요. 그다음에 경남 지역에 우리 전국 전국 민주운동 동기에 조직 강화 위원장님이시고 오. 스스로는 안 나가고. 반갑습니다. 일단 전국민주운동단체의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울산이 좀 기점을 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5개 지역의 단체가 있는데 10초에 좀 더 지역이 풀려나가려면 제가 갖고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원영윤회한테도 이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좀 울산에 계신 분들, 또 부산에 계신 분들,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지만 타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혹시 좀 연결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거나 좀 그렇게 좀 해서 타 지역에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여하튼 울산 공대 2차 총회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정부 시민 우리 울산 민주화 운동 관련자 조례안을 만들고 또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또 울산 지역에서 또 우리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윤덕권 전 시의원님 나와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허진수 이사장님 비롯한 동지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법이 또 본회의 지켜부된다 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조례 만들면서 이게 왜 조례 이름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지 유공자로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좀 아쉽다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음과 청춘을 바친 그 열정들이 유공자로 이렇게 잘 예우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누구든지 이렇게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과보고인데 이 경과보고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그 이전에 창립총회에서 2022년까지는 일단 대회를 하고요. 2023년 것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왜냐면은 2022년까지 이야기를 하면 좀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2023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월 13일 날 전국 민주화운동 동지의 신년 회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공항마을 엑스포에. 그 다음에 2월 26일 날 전국 민주화운동 동지의 정기총회가 울산 민주화운동 기념센터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울산 민주화운동 기념센터가 개소를 하자마자 1년 조금 지났나요? 1년 조금 지나가지고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1일 날은 3.1운동 104주년 역사 현장 순례를 전국 민주화운동 개성기념사업회하고 같이 함께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정경모 위원장님도 같이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23년 3월 29일 날에 교육감 선거 출마자인 천창수 우리 교육감님께서 출마를 하셨는데 온갖 참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역사 인식을 완전 왜곡시키면서 선거운동을 좀 갑자기 혐한을 하고 뭐라고 하고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인천기자실에서 했고요. 4월 5일 날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님이 그 전에 교육감님이 노옥희 교육감님이 있었는데,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12월 18일 2022년 12월 18일 날 서거를 하셨어요. 서거를 하고 난 뒤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 천창수 교육감님은 노옥희 교육감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울산민주화운동 동지의 고문이었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그렇게 또 이제 같이 고문으로 취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날 민주시민교육조례 폐기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3일 날은 광주민주항쟁 5.18 현장기행 해가지고 울산민주화
운동 개선 기념사업회하고 민주화운동 공지하고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 그 부산 민주화운동 공지에 고문님이시고 제일 오랫동안 그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장태원 고문님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11월 12일 날 울산 동지의 그 임원회의를 그 울산 새생명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번 했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몇 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때가 한 4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일산 수산물 회센터에서도 임원회의를 했고요. 2023년 12월 14일 날 총선 울산 민주진보진영연대 시민정치의 출범식 및 토론회에 그 민주화운동 공지의 그 이름으로 같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날 울산 민주화운동사 발간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여기에 출판위원으로 우리 전정모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상 2023년까지의 사업 보고를 드리고요. 전국 기준 사업 보고는 유인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답변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좋은 그러니까 요 회의는 요 정도로 끝나고요. 저희 울산 민주화운동 동지의 동지들은 지금 현재로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 126명 정도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회비를 지금 현재 내고 있는 회원은 한 12명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회원들이 지금 현재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 지금 현재로 있는 사람이 42명이 있는데, 뭐, 제가 열심히 이제 소통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싹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뭐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열심히 더 우리 임원진에서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몇 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시면 우리 이영경 동지님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뭐 지금 하고 계시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죠. 아니 있습니다. 충분히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예. 하여튼 뭐 저희들 금방 사무처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강희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 민주화 동지가 전국적으로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9,800여 명, 10,000명이 되고 울산에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하는 게 한 20분 정도 되시는데 지금 현직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별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 또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때 조금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 뭐 그때 그걸로 만족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전화 연락하고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고 지금 민주화운동 울산 지역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라 해서 이제 정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들은 안 오시는 거죠. 전차수 교육감도 안 오시고, 그다음에 김정은 동구청장도 안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회비는 억지로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조직 확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앞서 이제 허진수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21대 국회에 제일 마지막 안건이 될 것 같아요.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의 법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리가 어렵다고 한 제가 이사장님 말씀이고 저희들이 관련자 꼬리표를 떼고 유공자로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다듬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준비를 했냐면 울산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힘닿는 것까지 민주당 쪽에 아니면 보수당을 제외한 우리 민주화운동 그 관련자 유공자 이런 데 취지에 동의할 수 있는 후보들을 다 찾아가서 서명 받아보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빠뜨려 작년 것만 얘기하니까 빠뜨렸는데 울산 동구, 북구, 뭐 남구, 울주군, 울산 지역이 6개 민주당 후보와 진보당 후보 이쪽에 가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이번에 21회에서 개원하면 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발의를 하는데 좀 도와줘라. 그리고 당신이 좀 발의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명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로 나오지 않는데 울산에서는 6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6명 중에서 2명이 아니에요. 지금 6명이 다 서명을 했는데 2명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선거 시작이었기 때문에 시작하고 있는 중에서 깊이 있는 내용을 얘기하지 못했지만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우리의 민주운동 유공자법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이 전국적인 내용이 다듬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20대 국회에서 발의해달라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주말마다 일요일에 매주 전국민주운동 동지 임원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21대는 어렵지만 이 분위기 잘 만들어진다면 아마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내용의 유공자법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고 또 하나 같은 게 있는데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그쪽에도 서울 쪽이나 이런 데서 연결되는 손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그 동의한다는 사인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22대 국회가 개원되게 되면 큰 힘을 받고 이 일이 속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지금 현직에서 벗어나서 좀 더 느슨한 마음으로 있는데 좀 더 각오를 다지고 좀 더 관심만 가져진다면 좋은 내용을 만든다면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고 그로 인한 우리가 그동안 뭐 했던 거에 대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예우를 받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유공자법 그다음에 민주운동 동지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되겠지? 누구한테 물어? 없으시죠? 네. 예. 이것으로 민주화운동 사단법인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울산 동지회 제2차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다시 좀 듣게 저게 이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아니 이사장님 저기 모여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끝나고 밥 식사하러 가십니다. 예. 식사 못하러 갈 사람 있습니까? 몸만 보여주고 앞에 좀 앉아요. 앞에 앉아. 어르신들 얼굴
한줄 아세요? 한줄 알고 사장님. 아, 방송국장 아세요? 왜 있나? 왜? 우리 전문은 우리 빨리 앉으십시오. 앞에 앉아야지. 안 돼. 아니 빼지 말고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십시오. 너 준비를 하고.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저 보세요. 하나, 둘, 셋. 너무 가사지.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 화이팅. 주제. 조쟁. 감사합니다. 자, 저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태고지 보상 달동전 말고 명천전으로 가시면 됩니다. 최고지 보상. 명천전? 네. 무슨 보상? 최고지 보상. 최고지 보상. 멋집으로 나요. 윤보서 단지 말고. 저 이사장님 한잔 쏘나? 이사장님도 예, 따라